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금일은 일명 옵션 만기일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총 4번 옵션과 선물이 동시 만기일인 4만여의 날 혹은 3만여의 날로 부르는 그런 달입니다. 사실 이런 날이라고 해서 시장이 엄청 내릴지 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번 영상에서 스토캐스틱 소파동에 대해서 풀어드렸고 이번 영상도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입니다. 일명 정배열인지 혹은 역배열인지 혹은 혼조세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QQQ ETF 기준으로 나스닥은 일봉상 풀정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중 조절만 잘하면 일단 크게 물리지 않고 탈출할 기회는 언제든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약간의 수익으론 당연히 만족을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할 매수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스닥이 결국엔 전고점 다시 갈 거야 하면서 분할 매수하겠죠. 물론 그게 다음 주에 갈지 한 달 이후에 갈지 2달 이후에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순 조정장으로 끝나면 다음 달 혹은 2월 달에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조금 센 조정장 241선까지 밀린다면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뭐 그건 알 수 없는 미래 얘기니깐 패스하고요. 스토캐스틱 소파동 세팅 값은 저번 영상과 화면에 적어두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봉상 이동평균선이 풀정배열이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월봉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깐 여기서부터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권 거의 다 왔으니 내가 비중 좀 무리하지 않게 하루하루 저는 종가 매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키움증권 LOC 종가 매수로 꿀잠 자면서 걸고 자면 그만이다. 여기서 저점이 어딜지 바닥이 어딜지 그거 잡을 생각보다는 장중에 계속 캔들 움직이는 거 봐봤자 눈만 아프다. QQQ는 지금 일본 기준 대략 41이평선 위에 있고요. SPY는 지금 61이평선 터치하면서 버티는 상태입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아무튼 지금은 QQQ가 어디에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줄 건지보다는 반등을 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조정장 초입인지 그냥 눌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스토캐스틱 소파동으로 풀어본다면 소파동이 바닥에 진입을 한 이후에 소파동이 고점 과매수권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지 혹은 올라가다 말고 다시 아래로 떨어질 건지에 따라서 조정장 진입이 완벽하게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로 따지면 제가 보는 차트 기준에서는 아침 8시면 현재 금요일 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캐스틱 소파동은 완전히 바닥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즉슨 현물 QQQ ETF가 밤 11시 30분쯤에 선물 시장에서 크게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현물 시장 스토캐스틱 상태도 유지되면서 소파동은 바닥권에 진입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비중을 무리하게 실던 적절하게 유지하는 건 본인 자유입니다. 소파동이 얼마나 깊게 오랜 기간 바닥권에 머물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다만 제 기준에서는 현재 이 하락이 다이렉트로 121이평선까진 가지 않을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이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올 때 소파동이 위로 돌리는 조건이 캔들이 5일 이평선 위에서 장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비중 조절하면서 평단가 조절을 할 때 일봉상 5일 이평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때 일단 비중 조절 혹은 탈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추가 하락을 만든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다음으로 체크할 부분이 11이평선 빨간색 선이 21이평선 녹색 선과 데드크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게 날짜로 대략 12월 26일 목요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이평과 21이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캔들 자체가 그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리죠. 이걸 또 스토캐스틱으로 풀이한다면 빨간색 대파동이 이제서야 과매수권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대파동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소파동이 추가 하락을 일으키면서 소파동의 첫 번째 바닥권에서 만들었던 저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81이평과 121이평선 부근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좌측 과거 사례에서는 이평선의 배열이 이평선간 꽤나 높죠. 근데 현재는 매우 촘촘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지받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121이평은 시간의 문제이지 만나러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버스도 해칭으로 해보고 싶다면 11이평과 21이평이 만날 때쯤 캔들도 그 부근까지 올라왔다면 롱을 덜긴 싫다 왜냐면 더 올라갈지도 모르니깐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개파락 나오면 마음 쓰라리니깐 해칭으로 인버스를 롱보다 적게 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다음 주 26일 부근에서 캔들 위치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단정적으로 곧 일봉상 121위평 가는지 확실한 타이밍을 잡기란 쉽지 않다. 빅스 변동성 지수의 숏을 치는 SVIX 일봉 차트입니다. 17일부터 19일쯤에 지수 단기 바닥을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다음 구름대 변곡 지점이 대략 1월 27일 정도 됩니다. 아마 이때쯤이 빅테크 1분기 기업 실적 피크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쯤이 지수의 단기 바닥 부근이거나 혹은 지수의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장기뷰는 자주 틀리는 편이라서 그냥 제 소설을 쓰자면 지수의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취임한 이후이기도 하니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SVIX로 넘어와서 보면 소파동이 바닥권입니다. 그런데 중파동도 바닥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소파동 상바닥이 나와준 상태에서 이 상품의 상승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확장시간 4시간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현재 소파동 상바닥, 중파동 상바닥이 보입니다. 조만간 캔들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게 보입니다. 다만 내려오는 녹색 파동의 힘을 한 번에 V자로 넘기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그쯤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게 대략 SVIX 일목균형표 구름대 기준으로 12월 26일 정도인가 봅니다. 대략 나스닥 일봉의 이평선 크로스 지점과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11위평이 21위평을 결국 위로 돌리지 못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하락이 깊고 세기 때문에 너무 바로바로 매수받는 건 위험하다. 다음은 물려도 왠지 듬직한 테슬라입니다. 일봉이고요. 일단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를 체크하면 아주 풀정배열입니다. 주봉까지 풀정배열이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 무리하게 비중만 들어가지 않으면 충분히 익절이 가능해 보이는 차트입니다. 소파동이 아직 바닥권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소파동 말고는 다들 과매수권에 아직도 있는 상태라서 그리 심하게 떨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들 21위평선까지 캔들이 오길 엄청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테슬라가 계속 약보합 횡보를 하면 20일 이평선이 위로 계속 올라오면서 최근 저점과 엇비슷한 상태에서 21위평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하락을 세게 만들고 싶다면 소파동이 바닥권까지 오기 전에 위로 돌린 후에 그 소파동이 하루 이틀만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순간적으로 하락 가속도가 붙으면서 21위평이 아닌 41위평을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소파동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르니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럼 나스닥이나 테슬라나 확실한 건 소파동이 위로 돌리면 그 전에 저점이 형성될 것이고 그 저점을 깰 때 난 비중을 덜 것인지 그냥 홀딩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아직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위로 돌리지 않았기에 추후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다시 26달러에 안착한 SOXL 차트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QQQ 일봉 차트고요. 개별주는 개별주만의 호재로 인해서 지수가 내려도 홀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건 사실 뉴스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자신이 없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엄청 오를 때 지수가 내리면 과연 테슬라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결국 나스닥 S&P가 내리니까 같이 내립니다. 내릴 때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인정하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결국 고점에서 포모에 못 이겨 매수한 사람만 힘든 거죠. 전 나스닥이 한번 반등 후에 또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날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롱 매수 전혀 하지 않고 숏만 치고 있겠죠. 다만 현재 상황상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 부근이니깐 단기 반등이 될지 큰 반등이 될지 모르는 확률에 투자를 한 겁니다. 현재 SOXL 일봉을 보면 역배열이기 때문에 저점을 잡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QQQ 저점 부근일 때 같이 매수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SOXL 저점이 어딜지 고민하지 말고 종가 매수로 걸어두는 게 좋죠. 다만 SOXL 상품은 내릴 때도 너무 화끈하기에 비중 조절 실패하면 매우 난감해질 수 있으니 기왕이면 현재는 덜 위험한 TQQQ 투자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까지 단기 바닥을 만들고 다음 주에 짧은 산타랠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